댓글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저 사람들이랑 우리랑 같은 한 표인 게 말이 되냐? 그냥 똑똑한 엘리트 한 명이 나라를 지도하는 것이 낫다. 근데 이제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왕정 또는 독재 시대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오히려 좀 예외적인 시기였죠. 그렇다면 좀 질문이 들죠. 민주주의는 왜 그렇게 짧았고 왜 지금도 후퇴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한테는 민주주의가 좀 당연하게 느껴지죠. 학교에서도 민주주의가 우수하다라고 배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하고 대통령 욕을 하고 국회의원 욕을 하는 것이 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의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통치를 하거나 독재 정권이 독재를 하거나 이런 시민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었죠. 왕이 누군가를 지목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일반 평민들에게는 힘이 없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독재 정권으로 회귀를 하거나 군사 정권으로 돌아가거나 중국처럼 아니면 러시아처럼 한 명이 독재를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결함이 있는 체제다. 좋지 않은 체제라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댓글이 굉장히 좀 극우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건가? 민주주의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정말 현재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체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하는 체제라고 배웠는데 이런 댓글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정말 비효율적인지 한번 이번에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아테네가 나오죠. 옛날에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아테네가 나오는데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사실 그렇게 온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죠. 전 국민의 10%만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노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여가 안 됐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160년만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점령이 됐다고 하고요. 왜 짧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나타났고 그랬는지 정말 민주주의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한계 때문일 겁니다. 그 옛날에는 교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책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선거도 치를 수 없었을 것이고 통신, 행정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았겠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먹고 살만 해야 되고 문맹도 아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정, 독재정은 결과였겠죠.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기에는 여러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정과 독재정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겁니다. 역사에.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된 게 언제냐면 중세에 들어서 인쇄술과 지식이 여러 시민들에게 보급이 되고 상업을 통해서 중산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원래는 피지배층과 지배층만 있었는데 지주와 농민들만 있었다면 이제는 상업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돈이 많은 세력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돈이 많은데 정치에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는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참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민주주의가 슬슬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엔 또 왕의 횡포도 있었죠. 왕들은 무슨 잘못을 하건 그냥 왕이고 아들 낳으면 그냥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분노가 여러 혁명들을 일으킵니다. 프랑스 혁명, 미국에도 독립혁명, 한국에도 4.19 혁명,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식으로 혁명들이 나타나면서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쟁취하게 된 거죠. 원래 권력은 왕족과 그리고 지방의 귀족들 이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여러 혁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쟁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쟁취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튜브 댓글들처럼 정말 민주주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가? 정말 쟤랑 나랑 같은 한 표?
이런 것처럼 문제가 많은 체제인가 한번 봅시다.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은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을 갖춘 유일한 체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권력을 삼권 분립을 통해서 분산을 하죠. 푸틴 독재 정권을 예로 들면 독재 정권에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국민들은 징집돼서 전쟁터로 떠나야 되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쟁은 이뤄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도적이지 못하다. 인권을 많이 침해한다. 라고 하더라도 히틀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학살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계엄령이 일어나면 탄핵이라는 절차도 있고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하지만 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 선거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또 기득권들의 조작이 있고 이러면서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군사정권, 독재정권은 효율적으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지 않았냐.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나도 크죠. 군사정권이 찍은 회사들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경쟁을 할 수 없었죠. 그냥 군사정권이 찍으면 우리나라를 시장을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수출을 하면 국위선양 기업 이렇게 불렸죠. 이런 식으로 정경유착 그리고 온갖 비리 또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인권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면 지금처럼 노동 문제가 좀 심각하진 않았겠죠. 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만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좀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민주국가들이 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민주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게 되고 서유럽, 북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모두 다 민주국가죠. 독재의 경우에는 왜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면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에서는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 내가 정권을 계속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게 독재 정권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런 시민들의 투쟁을 뒤엎으려고 하는 독재 정권, 군사 세력이 끊임없이 셀프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민들의 권력을 본인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시민들이 다시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어떡합니까? 총칼을 들고 들이대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추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추세는 결과일 뿐이죠.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결과일 뿐이고 민주주의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전혀 아니죠. 기회주의적인 세력이 시민들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계속 유지되려면 시민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감시를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못 가지게 하는 세력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권력을 집중적으로 갖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면 본인들이 권력을 잡아서 여러 부패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선동하는 댓글들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무의식 중에 새기고 양비론 그리고 아니면 정치에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좋으신지 아니면 왕이 있던 왕정국가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뻔하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국에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이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 대부분의 나라들도 민주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당연하지도 자동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감시, 정치 참여가 필요하죠. 최근에는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좀 더 정치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민주주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왕이 지배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군사정권이 지배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댓글로 생각 부탁드리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같이 생각해보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